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디터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가장 먼저 종이컵 한 줄을 꺼내 놓습니다. 이 종이컵 한 줄은 다이소에서 사고요. 저 한 줄이 5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 종이컵은 지금부터 제가 화분으로 쓸 겁니다. 2023년도에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 취미는요, 실내에서 식물 기르기입니다. 제가 지금 꺼낸 쟁반은 다이소에서 산 쟁반입니다. 물바지판으로 쓸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식물을 길러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중에 좀 쉽다고 하는 21무 적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져와서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씨를 너무 많이 샀다라는 거죠. 한 봉지에 몇 개 안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1년 내내 길러도 씨앗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분도 있고 씨앗도 있고 물바지판도 있으니 흙이 있어야겠죠. 다이소에서 무농약 배양토를 사왔습니다. 4리터에 3,000원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해가지고 조그만 거 사왔어요. 만약에 모자르면은 좀 더 큰 거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적환무 파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낙에 빠른 시일에 자라는 작물이라서 모종이 따로 없고 씨앗에서 시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설명에 따르면 20일이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길러본 사람들의 말로는 20일은 택도 없고 27일에서 28일, 30일 정도 길러야지 먹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다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으로 이 적환무를 먹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화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종이컵에다 기르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장훈농장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기로 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분의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아직 기구나 이런 식물 등이나 화분에 이런 거나 만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장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이 적환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능한 많은 씨앗을 한 번에 심으려고 쟁반에다 종이컵을 올려보고 있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이컵을 여기저기 넣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이 종이컵을 올릴 수 있을까 위치를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렇게 올렸을 때는 쟁반에 14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간이 좀 애매하게 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걸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종이컵을 움직여 봤더니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게 15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넣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건드려 보기로 하고 더 이상 공간이 안 나와 싶으면 이렇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좀 더 건드려 보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15개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20개, 30개 심고 싶은데 적당히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배치할지 준비가 끝났으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 넓은 쟁반에 종이컵 하나를 올려놓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보니까 제가 손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봉지를 그냥 뜯고 쏟아 부으면은 책상에 다 쏟을 것 같아가지고 화분에 버려져 있던 모종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아무리 손기술이 좋지 않은 저도 종이컵에 흙을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게 잘 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 배양토를 잘못 뜯어가지고요, 흙이 좀 나오면 보관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모종삽으로 흙을 퍼도 종이컵에 쉽게 못 옮기고 있죠.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의 손기술이 좋지 않으면 여전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모종삽을 쓰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종이컵에 흙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종이컵 옆에 디리디 흙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쟁반을 안 깔았다면 그대로 책상에 다 떨어졌겠죠. 쟁반을 잘 깔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종이컵에 흙이 잘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은 종이컵에 1cm 정도 남겨놓고 흙을 담으면 된다라고 해서 저 정도로만 담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뿌려야 돼가지고 물을 떠왔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져왔고요. 저는 이때 이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물을 따르는 순간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는 물을 따르면 영상에서처럼 굉장히 흙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따르면서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관찰하다가 한번 건드려 보기로 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봅니다. 제대로 물을 흡수했나? 그래서 한번 눌러봤더니 아니 이게 뭐야? 흙이 그냥 둥둥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손가락을 계속 눌러봤어요. 이렇게 누르면 흙이 좀 가라앉을까 해서요. 눌러봤더니 저 손가락 마디만큼 흙이 있고요. 그 밑에는 다 물로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늪지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흙이 둥둥 떠 있고 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식물을 잘 못 기르는 저도 이 상태에서 씨앗을 심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는 화분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치우고 하나를 더 만들기로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으니까요.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기로 합니다. 제가 만든 화분과 영상에서 나온 화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서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찾았던 첫 번째 차이점은 영상에서는 상토를 사용했고 저는 배양토를 사용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상토랑 배양토의 차이점은 영양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대로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찾아본 결론은요, 상토는 영양분이 없고 배양토는 영양분이 어느 섞여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배양토 쓰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흙이 둥둥 뜨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기로 합니다. 제가 아까 배양토를 만져보니까 흙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압축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흙이 푹푹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왠지 물을 뿌렸을 때 흙이 둥둥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만큼의 흙을 조금 더 넣어서 종이컵에 1cm만 남기고 모든 흙을 딱딱하게 압축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푹푹 압축이 되면서 조금씩 차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흙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눌러도 흙이 조금 올라오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방금 전에 만들던 화분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무게감도 제법 나가고요. 흙도 어느 정도 딱딱하게 뭉쳤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물을 따라 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만든 화분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천천히 녹아 들어간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해 보기로 합니다. 확실히 흙도 떠오르지 않았고요. 뭔가 제대로 되어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따라서 한번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만든 화분이 손가락에 푹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눌러보니까 안에 흙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데 손가락 눌러보면 여전히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씨앗을 심으면은 물속에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짜내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손가락 조금만 눌러도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기다 심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짜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만든 화분은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부었을 때를 대비해서 물을 좀 덜어내는 용도로 쓰게 됐어요. 혹시 물을 좀 짜내고 나니까 훨씬 더 흙이 단단해지고 적당히 축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만들면은 화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만들면서 손가락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태블릿 영상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쭉 보고 화면을 끄고 씨앗을 뜯어서 본격적으로 심어 보기로 했습니다. 적합모 씨앗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오픈마켓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되게 고급 품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통 비싼 씨앗은 몇 개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또한 많아야 20개, 30개 들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뜯어보니까 몇백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고 수확해도 씨앗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선한 적합물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물받이통으로 전락한 첫 번째 화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화분을 만들다 보면 분명 물을 많이 붓는 화분이 나올 것 같아서요, 물을 좀 더 덜어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쟁반 한쪽에다 치워놓고요, 본격적으로 화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총 15개의 화분, 한 개 만드시면 14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100배속해서 지금 만드는 장면을 찍어봤습니다. 하나하나 흙을 넣어놓고 손가락으로 압축해서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15개의 화분이 완성되었고요. 제가 일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쟁반 한쪽에다 적합무 씨앗을 쏟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주워 담는 게 적합무 씨앗인데 저렇게 쏟아낸 게 저 봉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있죠. 중요한 건 저는 저걸 5봉지를 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적합물을 심어도 씨앗이 남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남은 씨앗들은 제가 나중에 처리할 일이니까 이제 완성된 화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5개의 종이컵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식물을 잘 길러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기도 하죠. 저는 이 적합물을 제 방에서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제 방을 잘 기르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온습도계도 사왔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나마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은 온도에도 습도에도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식물 기르기를 하면서 안 쓰던 물건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에 사왔어요.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식물을 기르는데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저는 실내에서 식물을 길러봤는데 그때 식물등으로 길렀었습니다. 쓰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와서 세팅을 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이 식물등을 가지고 허브를 길렀었기 때문에 아마 적합물을 기르는데 빈량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자르다면은 조금 더 강력한 식물등을 구매를 해야겠죠. 식물등은 저렇게 집게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렇게 등 하나하나를 손으로 건드리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 3줄기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모든 화분의 빛이 골고루 갈까 고민하면서 손으로 많이 건드려 봤습니다. 이 화분을 놓은 장소는요, 제 책상에 선반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저는 방에 초록색 식물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 기르는 것과는 별개긴 합니다만은 식물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식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선반에다가 놓고 길러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 큰 목적이 있다면요,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 제가 나중에 토마토나 오이까지 열매도 한번 길러보려고, 열매 식물도 길러보려고 해요. 간직의 용도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 여기에는 적합물 15개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가 입이 심심하면 하나를 빼서 그냥 씻어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런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무가 잘 자라게 되면요, 또 방에서 여러가지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식물등도 사고 화분도 더 해가지고 여러가지 작물을 길러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신선한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쟁반 위에 올려놓고 흙을 부었음에도요, 흙이 여기저기 많이 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모든 물건들을 들어가면서 흙을 닦아내는 장면입니다. 쟁반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곳을 청소를 해야겠죠. 이렇게 다 닦아내고 나니까 성공적으로 뭔가 진행했다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분을 만들어 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르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 보기도 하고 씨앗부터 시작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을 길러보면서 그 과정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른 식물을 심거나 아니면 식물 성장하는 과정을 다른 영상을 만들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